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3남매는 고향집을 처분하자고 모였습니다. 큰아들 정수는 서울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둘째 영미는 부산에서 식당을 하며 막내 민호는 고향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을 어떻게 할 건지 정해야겠어. 정수가 30년 된 한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팔아야죠. 우리 모두 각자 생활이 있는데 이 큰 집을 어떻게 관리해요? 영미가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안 돼요. 이 집은 팔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언제 그런 말씀을? 정수가 의아해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실 세 남매 사이에는 오래된 감정의 꼴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유독 막내만 아꼈고 정수와 영미는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며 자랐습니다. 형이야 서울서 잘 살고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 집만은 꼭 지켜달라고. 민호야, 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거 맞지? 왜 이 집을 그렇게까지 지키려고 하는 거야? 정수가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니까요.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세 남매는 각자 다른 생각으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이튿날 세 남매는 아버지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재의 오래된 책들, 어머니의 유품들, 그리고 30년 동안 쌓인 생활용품들까지 정리할 것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이 장판도 다 뜯어내야겠네. 정수가 거실 바닥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래된 장판 곳곳이 들뜨고 찢어져 있었습니다. 영미와 함께 장판을 조심스럽게 뜯어내던 중 바닥 한쪽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영미가 손전등을 비추며 말했습니다. 마루 밑에 손바닥 크기의 철판이 박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금고의 뚜껑 같았습니다. 정수가 공구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정말 작은 금고였습니다. 금고 안에는 돈이나 보석 대신 낡은 일기장 한 권과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일기장 표지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1985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40년 전 민호가 태어난 해였습니다. 이게 왜 여기 숨겨져 있었을까? 정수가 일기장을 들어보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급하게 다가와 일기장을 보려 했지만 정수가 먼저 펼쳤습니다. 1985년 3월 15일. 오늘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아이들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미안하다 정수야, 영미야, 그리고 민호야.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로 그렇게 미안해 하셨던 걸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너무 늦었어요. 민호가 말했지만 정수와 영미는 더욱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정수가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미와 민호도 함께 모여 앉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1985년 4월 2일. 정수가 고등학교에 들어갔다. 성적이 좋아서 서울대학교도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서울로 보내야 할지 고민이다. 1985년 9월 15일. 민호가 돌이 지났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서 다행이다. 하지만 이 아이를 과연 우리가 계속 키울 수 있을까? 정수와 영미에게는 너무 미안한 일이다. 정수가 일기장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가 계속 키울 수 있을까라니? 영미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마치 민호가 우리 친자식이 아닌 것처럼 들리는데? 1986년 2월 20일. 오늘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왔다. 민호를 다른 가정에 보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정수와 영미가 학교에서 돌아와 물어본다. 왜 우리만 공부하라고 하시면서 민호만 계속 안고 계세요? 입양? 민호가 입양하였다는 거야? 영미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형과 누나의 친동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의 고백에 정수와 영미는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린 시절의 많은 일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민호만 유독 아꼈는지, 왜 자신들에게는 엄격하면서 민호에게만은 관대했는지. 아버지가 입양아인 민호를 더 신경 쓰시는 게 당연했구나. 우리는 철없이 질투만 했고 정수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형과 누나에게 자신이 알고 있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제가 생후 6개월 때 이 집에 왔대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친부모는 사고로 돌아가셨고 마땅히 맡을 곳이 없어서 아버지가 저를 데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말씀 안 하셨을까?
영미가 물었습니다. 형과 누나가 너무 어렸으니까요. 정수 형은 고등학생이었고 영미 누나는 중학생이었잖아요. 갑자기 동생이 생겼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래요. 정수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민호가 태어났을 때 자신은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남동생이 생겼다고 좋아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가 민호만 편애한다고 느끼며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형과 누나에게 미안한 마음도 크셨던 것 같아요. 저 때문에 관심을 덜 받는다고 생각하실까봐. 우리가 정말 바보였구나. 영미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도 사랑하셨는데 우리만 삐져서 집을 떠난 거였어? 일기장의 뒷부분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987년 12월 31일. 올해로 일기를 끝낸다. 하지만 아직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다. 이튿날 정수는 참을 수 없어서 카세트 테이프를 몰래 가져와 차 안에서 들어봤습니다. 40년 전 아버지의 목소리가 테이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정수야, 영미야, 민호야.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아마 내가 세상을 떠난 후일 것이다. 너희들에게 미안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깊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수야, 영미야. 너희들이 서운해했다는 것을 나도 안다. 하지만 내가 민호를 더 신경 쓴 이유는 그 아이가 혼자였기 때문이다. 너희들에게는 서로가 있었지만 민호에게는 우리뿐이었으니까. 하지만 내가 지킨 건 민호만이 아니었다. 사실 너희들이 모르는 또 다른 아이가 있다. 정수가 깜짝 놀라 테이프를 멈췄습니다. 또 다른 아이라니? 그 아이는 내 친자식이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함께 살 수 없었다. 민호를 입양한 것도 사실 그 아이와 관련이 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혼외 자식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민호의 친어머니였다. 그 여인과 나는 젊은 시절 서로 사랑했지만 나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 그녀는 나와의 아이를 낳았지만 사회적 시선 때문에 혼자 키워야 했다. 정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의 혼외 자식과 민호가 남매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는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포기한 적이 없다.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있다. 언젠가는 너희들이 그 아이와 만나게 될 것이다. 정수는 집으로 돌아와 영미와 민호에게 테이프 내용을 털어놨습니다. 세 남매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에게 또 다른 자식이 있었다니, 그것도 민호와 남매였다니. 그 사람이 누구일까? 영미가 궁금해했습니다. 정수는 망설이다가 자신의 추측을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에 김태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일 수도 있어? 왜 그렇게 생각해? 민호가 물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얼굴도 우리와 닮은 부분이 있어. 그리고 가끔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묘한 표정을 짓더라고. 다음 날 정수는 회사에서 김태민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정말로 민호와 닮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눈매, 손 모양, 심지어 웃는 방식까지. 태민 씨? 정수가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점심 같이 드실래요? 태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이 저와요? 식사를 하면서 정수는 조심스럽게 태민의 과거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태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다가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오고 그런 일을 반복했어요. 정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친부모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친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친아버지는 아마 결혼한 상태에서 저를 낳으신 것 같더라고요. 정수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김태민이 바로 아버지의 또 다른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영미와 민호에게 확신을 전했습니다. 김태민이 맞아. 아버지의 아들이고 민호의 친형이야. 세 남매는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수는 분노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어? 어머니께 죄송하지도 않았나? 우리 가족의 명예는 어떻게 하고? 하지만 영미는 달랐습니다. 형, 그 시대 상황을 생각해봐.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태민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자. 그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어. 민호는 가장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친형이 있다는 사실이 기뻤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제가 따뜻한 가정에서 자라는 동안 태민 형은 혼자 힘들게 살았구나. 안 돼. 그럼 아버지의 불륜이 세상에 드러나게 돼. 정수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명예가 중요해, 가족이 중요해? 영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실을 생각해봐.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일 것 같아?
정수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새 남매는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서울로 돌아가겠다고 했고 영미는 태민을 혼자서라도 찾아가겠다고 했으며 민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방문자가 고향집을 찾아왔습니다. 김태민이었습니다. 민호가 혼자 집을 지키고 있을 때였는데 태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민이라고 합니다. 정수 사장님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혹시 이 집이 돌아가신 박 선생님 댁이 맞나요? 태민이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아이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중 한 명은 분명히 어린 민호였습니다. 이 사진을 어디서? 민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신 거예요. 너에게는 동생이 있다. 언젠가 만나게 될 거다라고 하시면서요. 그럼 형이었군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0년 동안 찾았어요. 제 동생을. 태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그때 정수와 영미가 도착했습니다. 민호가 연락했던 것입니다. 태민은 새 남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이 제 친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정수 사장님 회사에 들어간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 번은 만나 뵙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태민이 다음에 한 말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에게서 많은 걸 받았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이요. 고아원에 있을 때 매주 도시락을 가져다 주시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20년 동안이나요. 그분이 바로 아버지셨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죠. 아버지는 저에게 집도 돈도 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매주 정성스럽게 만든 도시락 한 끼는 꼬박꼬박 가져다 주셨죠. 그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집을 팔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곳이거든요. 저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언제든 찾아와서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 4명이 함께 이 집을 지켜나가자. 가족으로서. 정수가 태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내 남매는 아버지의 집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집은 팔지 않고 대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쉼터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나 집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